본격적인 정책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윤상현 의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장성철 전 제주도당 우리 국민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월 1일 대비 4월 1일 또 대비 10월 1일 대비 이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의식을 갖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뛰어가서 참 우리 수산업 종사자 하신 분들도 만나뵙고 또 제가 진도에서 한 2, 3주 전에 한국 농촌 지도자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다. 사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 기억으로 11.2%인가 그 정도 올랐는데 1월 1일 대비 10월 1일 날 농사용 각 전기요금은 1월 1일 대비 10월 1일 날 74%, 그리고 농사용 을 전기요금은 35% 올랐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전기요금이 오를 수가 있느냐. 물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동결시켜놨어. 탈원전 한다면서 전기요금을 동결시켜. 그러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부터 3월 9일 끝나자마자 4월 1일 올리고 10월 1일 올리고 이게 말이 되냐. 사실 뭐 에너지 수급 조정, 뭐 권력 조정에 의해서 그걸 뭐라고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 시장 구축이요. 이런 명목하에 전기요금을 올려서 전력 소비 개선을 유도해서 소비된 전력량을 추적하겠다라고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이 1% 인상될 경우 비효율적 전력 소비량이 평균 23% 정도 감소가 됩니다. 한마디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농사용 전기는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전력 소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을 쓰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용 이 전기요금 사용자들은 요금을 올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 생산 비용 증가를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듣고 제가 산자부 장관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챙겨보셔라. 세상에 1월 2일 대비 10월 1일 날 농사용 값 전기요금이 74% 올랐다는 거. 장관이 아시냐? 보고 받으셨냐? 보고 못 받았어요. 자세히 살펴보시오. 세상에 이렇게 전기요금 올려도 되느냐? 한전이 적자가 100조가 넘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전 적자 한 14조 되고 올해 30조? 그때는 좀 지나니까 지금 뭐 40조 육박한다고. 이거를 고스란히 왜 농사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전가시키느냐. 잘못된 처사다. 이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면 맞느냐? 아니다. 빨리 이거 고쳐달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제가 우리 장성철 도당위원장을 참 좋아하고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오늘 직접 발제도 하면서 한번 대안도 모색해보고 또 여기 한전에서 또 산업부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산자에 있습니다만 부자건연하고 저 윤상현하고 이 오늘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잘 팔로우를 해서 제도 개선책을 내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발제자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담당해 주시고 이후 진행을 맡아 주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과장 강경택 과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전력 요금전략처장님이신 신경휴 처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석광훈 위원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정학균 위원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장 이윤수 비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농협 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장 김동률 단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김성호 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파프리카 경남수출연합회 조근재 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완도광어양식연합회 김정필 이사장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위원장님의 발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발제자 장성철입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또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수산업계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전남 비대위도 11월 4일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완도 강화양식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남 비대위 김정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오늘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발제자로서 또 윤상현 의원님께서도 고마워하시긴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 수산업 경영중앙인 연합회 수산업 정책연구소 수산경영인 중앙연합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하두식 소장님도 와주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발제하기 전에 하두식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4월부터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었습니다. 4월달 전기요금이 오를 때가 또 그때도 정액 요금을 일률적으로 올렸고요. 이번 10월달에 와서 정액 요금을 일률적으로 올렸는데 이게 그 정상적인 인상이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요금전략처장님 면담하시는데 한전 여러 가지 적자고 또 뭐 매일 채권 마련하고 지금 뭐 경영상의 위기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언론에도 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많이 위협받는 상황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시작을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4월 1일은 1월 1일 대비 4.9원이 올랐고 10월 1일은 4.9원 올릴 걸로 예고했다가 2원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2.5원을 추가했죠. 그래서 7.4원이 됐고. 그런데 이 계획이 2021년 12월에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확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1, 4분기는 건너뛰고 2분기, 3분기에 올린 거고요. 지금 4분기도 제가 듣기로는 인상 계획을 한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말씀드리고, 첫째는 용도별 차등요금제입니다. 용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논평을 할 때 그동안 업종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전은 정확한 공식 용어가 용도별입니다. 그래서 농사용, 산업용, 어업용, 가정용, 주택용, 일반용 이렇게 해서 6개로 나뉘는데 이 용도별 차등 요금제의 취지에 정확하게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사용 용도 패턴에 따라 가지고 공급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 이게 용도별 차등 요금제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용의 전기를 보낼 때는요, 1kW당 들어가는 1kW를 전기를 가정에서 쓰더라 하더라도 전력에서 거기에 보내주는 송배전 비용이
산업용 중에서 엄청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큰 전기를 쓸 때는 선로를 이렇게 큰 걸 쓰기 때문에 전기에 로스가 없이 그냥 전기가 거의 다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가정용이 산업용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금을 책정하겠다. 이게 용도별 차등 요금제의 첫 번째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정책 요인입니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농어민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국가정책의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도별 차등 요금제 한 거다. 다시 말하면 이거 국가가 한전이 전기라고 하는 상품이 결코 시장 가격에만 맡길 수 없는 국가정책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하는 걸 한전이 이미 용도별 차등 요금제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2부 요금제인데요. 2부 요금제는 그 전력 회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설비에 대한 거를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20년인지 30년인지 그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설비에 대한 고정비를 전기 가격에 반영한다. 고정비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2부 중에 하나가 고정비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부가 뭐냐? 변동비입니다. 그건 뭐냐면 LNG, 석유 이런 연료, 전력을 생산할 때 그때 사와야 되는 변동비, 연료비가 변동비죠. 그래서 이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동시에 반영한다 그래서 2부 요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전은 용도별 차등 요금제와 2부 요금제 이 두 가지 축으로 현재 요금을 이렇게 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내역을 보시면 자세한 건 여러분 다들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올렸습니다. 일률적으로 올렸다고 하는 거는 저는 용도별 차등 요금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거 아니냐. 2009년 6월 27일 날 전기요금 인상할 때 뭘로 발표했느냐면 평균 7.9% 인상한다고 7.9% 인상률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번에 요금 올릴 때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계획한 거는요. 일정 정액만 올리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한다는 명분으로 인상률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을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4일 날 박근혜 정부 때 올린 거는 전기요금 평균 4.0%를 인상한다고 이게 당시에 지식경제부 지금 산자부죠. 그렇게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률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맞는 것이 용도별 차등 요금제에 국가정책 요인을 반영한다고 하는 그 취지가 인상률에는 반영될 수 있는데 정액 요금을 그냥 올려버리게 되면 국가정책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료비가 오른 거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전기 생산의 원자재인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연료비의 증감만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산정되기 직전에 올라간 그 전기요금의 인상분이 있으면 그거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오른 단가를 그대로 전기요금에 각 용도별 전기요금에 그대로 다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2020년에 만들었는데 한 번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패스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동결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번에 적용을 한 건데 그러면 저는 이 연료비 연동제를 지금처럼 시행하는 거는 한전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 정책의 가장 강력한 인프라 역할을 했던 한전의 기본 정책을 손두르지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왔던 혹은 그것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영향을 받아왔던 그룹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을 하고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는 받아내고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시기 말고 이전에 농사용 정부요금을 조정을 해 왔었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 보면요. 다른 그 전체 전기값이 43% 2001년부터 21년까지의 자료입니다. 한전에서 우리 윤상현 의원실에 낸 자료인데 43%가 오를 때
농사용 전기요금은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보호라고 하는 그 기본 취지가 어떤 면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은 상당히 잘 지켜져 왔던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전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안이 뭐냐? 그러면 아까도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농사용 전기요금 그냥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다. 아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쉽게 살살 좀 적응할 수 있게 완충이 가능하게 수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1차 산업 종사자들께서 전기요금 인상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법은 이번에 올린 거는 시정해야 된다. 급격하게 인상한 거는 시정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인상안을 저는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연동비 연료비 연동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그건 용도별 차등 요금제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라고 한전이 인정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폐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최근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1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요금 관련해서 인상분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국비로 지원해라 이런 주장을 막 쉽게 해요.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오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듣기는 좋잖아요. 지원해 주니까. 근데 여러분 지원이라고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지원하게 되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어쨌든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조나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1차 산업 종사자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시작한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끊길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땜빵하는 식의 그런 처방을 포퓰리즘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를 대안에서 아예 논쟁 안 하고 제가 글을 마치면서 그냥 보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농사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자료들을 쭉 읽다가 물론 여기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도 오셨고 농경연구원도 오셨고 에너지연구원 박사님하고 언제 이렇게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지만 2000년에 IMF 위기 때 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수술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업 빅딜러가 막 했지 않습니까? 금융산업 구조 개편도 하고인데 그 중에 한국전력 구조 개편 계획을 2000년에 만들어서 2001년에 시행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한전 구조 개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뭐 전부 다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그걸 기정사실화해 왔는데 전 이 2001년 한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게 사실은 농업의 보호를 위한 전기요금 정책의 근본적 해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에 대한 시정. 두 번째, 점진적 단계적 인상안 마련. 그리고 용도별 차등 요금제의 취지를 반영한 농사용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도 보완.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형 1차 산업 전기 공급 체계 구축. 이런 걸 대안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면서 제 말씀. 뭐 통상 동사용 전기요금 문제 나오면은 저 한 20년 전부터 좀 비슷한 논쟁들 항상 봐왔는데 이제 오늘은 뭐 이렇게 뭐 반대하시는 그 목소리들도 되게 많아서 이렇게 뭔가 근본적으로 가격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 나온 숫자들을 보니까 지금 킬로와트어는 57원으로 올리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좀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요새 난리난 아까 한전체 말씀하시고 한전적자 말씀하시고 지금 도매전기요금이 지금 240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거기서 킬로와트당 50원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와 한전하는 50원대 안을 내놓는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40원대 지금 킬로와트당 40원대를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알았으면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근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는 그 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니 하여튼 그동안 저기 나온 숫자를 보니까 이제 그 정도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뭔가에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건 그 뭐 지금 작년 그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킬로와트당 50원대 이야기가 지금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상황은 그거에 거의 원가가 지금 4배, 5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킬로와트당 50원을 그걸 반대한다고 하시면은 대체 그럼 뭐 어떻게 한전은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광어 원가 한 마리 원가가 2만 원인데 어려우니까 한 2천 원에 팔아라.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걸 파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한전만이 아니 한전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지금 한전책 때문에 지금 그 강원도의 그 레고랜드도 덩달아서 지금 같이 지금 금융위기로 지금 도미노처럼 이렇게 지금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한전채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자금을 지금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꼭 지금 그 IMF 직전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IMF가 온다라고 정부 공무원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IMF 왔을 때도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도. 직전 날까지도 IMF 기재금융 신청을 아무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IMF는 한순간에 옵니다. 한순간에. 지금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 농민들이나 이제 그 제주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감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특히 이제 그 농사용 요금 이 상태로 계속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그 제주 양식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파프리카 같은 이제 대형 시설 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여기 뭐 한전 통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한 10,000호가 안 됩니다. 다 합쳐서 그 대형 그 뭐 300kW 이상 대형 이제 농가들 보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농사용 요금을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절대 다수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영세농들이 가장 많이 짓는 농사가 고추 농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영세농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건고추입니다. 건고추. 고춧가루를 판매해서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최대 지금 그분들이 이제 벌이 수단인데요. 그런 가구 수가 절대 농가 수로 한 26만 호. 아마 한정 계량기 기준으로 하면 그게 한 50만 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농사를 지면 칠수록 지금 손해를 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농사용 전기를 이용을 해서 수입업자들이 중국에서 아주 싼 냉동 고추를 수입을 해다가 농사용 전기로 킬로와트당 50원도 안 되는 농사용 전기로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시중에 풀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 7, 80대 그 어르신들이 그 경작을 해서 기껏 막 흉작일 때도 겨우 어렵게 이렇게 팔면은 그 딱 하필이면 또 그게 그 유통이 될 그 시점에 그 출하될 그 시점에 그 이 수입업자들이 그걸 또 유통을 시킵니다. 중국산을. 그럼 그게 거의 반값이에요. 농사용 전기가 워낙 싸니까.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매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추 재배 농가 포기를 하는 고추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납니다. 20년 전에는 90만 원이었는데 지금 26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농사용 요금이라는데 사실은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300kW 이상 그 양식업 특히 육상 양식업의 경우나 대형 그 파프리카 재배라든가 이런 대형 시설 재배 농가들은 거의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산업용으로 이게 분류가 되고 우리 지금 현재 수준에 맞게 다시 좀 재분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그 과거에 누려왔던 그런 이런 혜택들을 조금도 포기하시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전기요금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요,
여기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면은 수입업자들이에요. 수입업자들. 중국에서 뭐 고추만 아니라 냉동 그 식품을 수입을 하면은 관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고추, 마늘, 뭐 참깨, 들깨 이걸 가져다가 그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농사용 정비 쓰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산재보도 모르고 농림부도 모르고 뭐 통계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잘. 그럼 다 망하죠 그 고추 농가나 국내 그런 대다수 농가가. 근데 그걸 바라십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단위에서 지금 한전의 적자 문제가 국가 부도를 일으킬 수 있는 위기 상황까지 와 있다. 막 지금 그 유럽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지금 뭐 저 이집트,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 지금 IMF 구제 신청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구제 금융 신청을 할 나라가 올해 뭐 10나라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농가들이 지금 받을 고통, 그 중국의 수입업체들이 국내 농사요금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20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개선이 안 될 거고 결과적으로 농사용 정기요금의 원가를 반영해야지 근본적으로 지금 그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우시더라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경위원회 정학균 선임연구원님께서. 예, 앞서서 이미 이제 그 인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명세유나 농사용 전기 에너지가 농업에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자료를 보고 보니까 시설제도 5개 품목의 이제 농업과 경영 비중을 보면은 이제 지금 2020년 기준에 경영기 비중이 이제 16에서 2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유가 변동에 따라서 이 비중이 또 크게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2010년의 경우에는 34%까지 파브릭과 농가 관련된 분도 나와 계시지만 34%까지 이제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농업인의 경영 압박이 되는 거고요. 앞서서도 이제 의원님께서 그 배경영 보고서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산업용 전기요금 1% 인상될 때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1% 인상될 때하고 그 영향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산의 고정성 때문인데요. 만약 작물 재배를 위해서 투자된 자산을 고려할 때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작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기름을 떼서 가온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해서 가온하는 것하고 분명히 투자된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이 가격이 변동한다고 그때그때 그게 맞춰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위 자산의 고정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비용, 그 요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 농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이러한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이제 판매 가격에 전가될 경우에 소비자 후생도 낮추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게 돼서 결국에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 목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장기적으로는 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정책 방향이 어떤 큰 틀에서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현재 농업이 처한 현실을 보면 그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른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요소수 대란 일어나는 요소 비료 가격 그리고 각종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FTA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그 해외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면서 농업소득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제자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용 전기가 막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의 경영 압박 이런 걸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이러한 농업 여건, 지금 현재의 농업이 처한 여건을 좀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좀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게 급작스럽게 되면 농업이 그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할 여력이 없어요. 시간적인 여건. 굉장히 농업인들은 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농사 계획을 짜는 거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향후에 이제 사실 이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변수이긴 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대응해서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감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위원장님께서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에너지 자립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농업 쪽에서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랄지 특히 이제 그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설들, 가격보험 커튼이랄지 순환식 스마트폰, 보온터널 자동 개폐 장치 이런 어떤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를 좀 더 확대해서 에너지 유동도를 좀 낮추는 것들이 또 동시에 중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건 또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알리백 등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를 또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농촌 이제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재생에너지 보급, 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이 생산된 에너지를 생산에 직접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그 에너지 자립형 1차 산업 공급 체계 구축. 아마 이거 굉장히 밀접한 공산물 생산에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그러한 어떤 정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존도를 낮춰주는 것이죠. 그렇게 좀 하는 게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에너지 의존도 낮추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제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감축에로 기여하는 동시에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녹색 기술 보급이 좀 필요하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윤수 비대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수산업단체 정기오민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윤수입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윤상현 의원님과 작은 의원님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발제를 해주신 우리 장성철 전 위원장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자가 발표한 그 발제문을 보면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현재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요금 체계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실시한 전기요금 인상은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어긴 것으로 반드시 철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 또한 한전 스스로가 가지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별 차등요금제의 기본 취지에는 1차 산업보호와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정책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는 대국민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한 35년간 광어 양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경 양식장의 농사용 전기 최대 허용량이 500kW 미만에서 1000kW 미만으로 상향이 됐는데 이를 계기로 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한전이 사업의 확장을 허용한 것인데 이제 와서 과다한 전기요금을 허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양식업자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양식업 전체 입장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한전에서는 마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기요금이 급격한 인상에 대한 그 1인 시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양식업이 완충할 수 있는 여지와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제자가 주장한 그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보면은 한전이 마련해서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반드시 철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석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역별 특수성도 있습니다.
고추 농사 지으면서 도덕적 기회를 부추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고기를 키워서 국익을 위해서 수출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갖다 지역적으로도 좀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 지역은 수산양식장만 보면 한 550여 개에 이릅니다. 시설하우스 농업의 전기화도 정부에서 건장해서 기름에서 전기화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제주역 1차 산업이 또 전력 판매량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사실 25%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의 경우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그 어느 곳보다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3% 전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수산양식업계는 전체 생산비의 지금 현재 20% 전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면 전체 운영비의 40%를 전기요금으로 내야 될 판입니다.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기요금 세계의 이러한 지역적 특수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수산양식장 시설의 소수력 발전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전에 가지 않은 에너지 자립형 수산양식 산업 모델로서 태양광 발전을 활용할 것 또한 제안합니다. 농업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활용 에너지 자립형 산업 모델 개발해서 수산양식업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전기요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에 해양수산부에 이에 대한 정책을 또 지원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정부도 중요성을 알기에 수십 년간 건장하고 또한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차 산업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자유무역적으로 인해서 시장 개방과 원가 상승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하거나 또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어적인 역할을 위해서 사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에서의 과다한 전기료 인상은 1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더불어서 결론적으로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고 더불어 우리 먹거리도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완전은 이것이 단순한 사업이 아닌 국민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전기료 인상을 처리하고 합리적인 인상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 회장님께서 꼭 이 전기요금 자체가 제주에 국한된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기요금 자체는 제주도가 아닌 전국의 어촌과 수산업을 괴멸시킬 수 있는 아주 막대한 사건이니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의 어촌 소멸을 이 가속화 프로젝트입니다. 더 이상 이거 하나만으로도 농어촌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아니라 저희들 농민과 어민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요금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얘기하면 전체적인 정부 부처의 협력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청년 농업이 3만 명 육성과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만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처는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만이 농업인과 어업인의 귀를 기울이기 정부 부처에서 농어촌 소멸을 막으면서 소멸을 얘기하면서 소멸을 막자고 각 부처에 협력할 수 있는 지시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사행정기 우리 어민들이 다 하려고 했습니까? 저희들 FTA 농사행정기 다 하려고 안 했습니다. 왜 줬느냐? 다자국 FTA를 하면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무역 이익 공제에 의해서 그에 대한 이익 나는 부분에 산업에서 받아서
농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방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도덕적 해이도 있겠지만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 순수한 농민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정전기는 필요분에 의해서 단가가 오르면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농사행정기는 필요분입니다. 100%가. 돌리지 않으면 고기가 죽고요. 돌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썩어 닦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100%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면세유나 농사행정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해줬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산업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했습니다. 내 걸 내줬는데 내가 부족분만큼 받는 게 당연한 사회 이치 아닙니까? 시장 경기 올리고. 절대 우리 농민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당당히 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어준 만큼 내어 당하려고. 우리도 국민이라고. 우리가 어촌 소멸을 막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어촌을 떠날 때 그 어촌을 국가를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드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농사행정기를 넣어서 지금 농사행정기가 꼭 광어 양식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사관은요. 지금 농사행정기를 쓰고 있는 게 전국에 있는 어촌계가 쓰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수입이 쓰고 있습니다. 어촌계와 수입이 쓰고 있는 건요. 유탄장과 냉장고, 동결 보관실, 냉장 보관실,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얼음을 만드는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행정기가 36% 올라갑니다. 지금 단위조합에서 냉장 이용 가공을 시스템하는데 전기요금이 4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억이면 36%가 상승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에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어민도 들어오겠지만 어선업자 들어옵니다. 어선업을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요. 얼음을 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기가 상하지 않게 얼음을 넣습니다. 그 얼음에 대한 가격분은 과연 소비자가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비싸면 안 사먹습니다. 그러면 누가 담당합니까? 고스란히 고기를 잡는 어부가 담당합니다. 그 어부가 돈이 안 돼서 손을 놓으면 그 어촌에는 사람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어촌의 수산업에 대해서 공익적 가치가 남아있겠습니까? 해양 영토 해군이 지킵니까? 경찰이 지킵니까? 어민이 지킵니다. 간첩, 잠수함 우리 어민이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공익적 가치는 전부 무시하고 그저 한전 어렵다. 우리 살아야 되겠다. 각자 도전. 전부 부채를 각자 도전하십시오.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따라가자고 농어민,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 요금을 편파적으로 비율로 올리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여기까지 농사행정기 샀기 때문에 많이 올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농업 소멸 정책을 펼치십시오. 딴 거 할 것도 없습니다. 농사행정기 조금 더 올리면요. 농업이 다 죽습니다. 살리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손해보고 온 걸 보충해 준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농민들이 소멸되지 않고 진짜 국민들의 식량과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일등공신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대폭 전강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근재 파프리카 경남수출연합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전이 이전 동안 전기요금을 같은 비율로 올려도 한전이 이익이 난 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년 뭐 적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한전이 적자가 난다 해서 농업용 전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 농업용 전기의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농업인이나 수산업자들이 다 가져간 게 아닙니다. 다 소비자가 가져가고 수출하여 외화거래하는데 비용을 쓰는 비용입니다. 그 돈을 정말로 농민이나 수산업자들한테 돈으로 줬다면 아마 저희들이 값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 구조에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업용 전기가 있어서 시설 우려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것에 먼저 한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비용이 시설물의 비용 중에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 전기료가 한전에서 개같이 올린다면은 방금 몇 번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이나 수산업자는 다 아마 그 부도가 한전보다 문제가 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촌 소멸이나 농촌 소멸이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소득이 되지 않으면은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들어서 살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지원을 하여 소멸을 막고자 하는데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계와 WTO와 FTA 때 약속했던 피해보는 1차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보일러라든지 각종 농기자재를 지원하여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전기 요금 올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투자된 토성 자산을 우리가 바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거지로 바로 문 닫아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한전에서 간혹 이 자료에 보면은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이라는 용어로 자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 10월에 발표한 그 중장기 경영 목표에 보면은 영세 농업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몇 또 연구기관에서 보면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농업용 전기를 공급했지 영세 농업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로 보면은 1000km 미만은 농업용으로 보급한다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1000km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소만 해도 1억 한 5천만 원에서 기사지까지 발전하면 3억 가까이는 들어가야 됩니다. 3억까지 투자해야 되는 농업용 전기를 쓰는 농가가 말 그대로 영세농은 아닙니다. 용어로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아마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세 농업을 위해서 농업용 전기를 공급한다는 부분을 농업을 보호 육성하는 목적으로 농업용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동윤 농협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 김동윤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전 감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 지역은 산업 구조로 보면은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1% 정도 됩니다. 타도는 약 한 1.9%가 1차 산업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타도 대비 한 6배 가까운 정도의 산업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1차 산업 중에서 우리 감귤 조수입이 한 1조 200억, 축산물이 1조 2천억, 수산물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산업의 밸류체인까지 고려한 부가가치를 하는 것은 제주도의 핵심 산업이자 생명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1차 산업은 중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감귤 부분을 보면은 감귤 재배 면적이 약 한 2만 헥타 정도 됩니다. 2만 헥타 정도인데 그 중에서 시설 재배를 하는 면적이 한 4,700헥타가 되고요. 시설 재배도 그 남방 가온의 형태에 따라 극조기, 조기, 후기 가온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시설 재배에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난방을 하는 예를 보면은 1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등유가 약 한 4만 리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4만 리터 정도가 소요되는데 요즘 등유 가격이 리터당 1,3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00평 농사를 짓는데 난방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5,2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대관 경비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한계는 봉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 재배에서 등유를 이용한 난방에서 전기를 이용한 난방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평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전기요금이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까 1,200만 원 어떤 등유 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이지만 전환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한 1억 2천 정도가 돼야 됩니다. 청평 기준으로. 농가한테는 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전기요 전환하면서 했는데, 근데 그 기름값이 2천에서 2,200만 원이 되는데 35%를 인상했을 때 추가로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또 추가 인상을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뭐 제주 강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 고금리 이로 인해 가지고 소비 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과일 시장이 전부 다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가 안 됩니다. 안 팔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게 고스란히 농가 소득과 직결이 되면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감귤 같은 경우는 또 저장성이 약하다 보니까 무조건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 몇 가지 좀 검토를 한 자리 부탁을 드리면 농가라든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발제자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점진적, 단계적 인상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인상으로 인한 이 농가의 부담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농협에서 보면은 이 영농자재 외상 공급을 해줍니다. 농가들하고 영농자재 외상 약정을 해서 재배기에는 외상으로 영농자재를 주고 판매기에 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외상값을 정산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영농자재 중에 외상이 안 되는 게 이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검토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전기요금을 농협에서 한전에다가 대납을 하고 농가를 대신해서 나중에 판매기에 농협에서 농가를 앞에 그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그 재배기에 농가 수확이 없는 시기에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좀 더 순화시켜 가지고 농가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까 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뭐 부담을 많이 가지시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좀 많이 아쉽고요. 저희도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제가 이렇게 이제 좀 팩트 부분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일단 농사용 같은 경우 그 히스토리를 보면 그 아까 이 60년도에 이제 처음 농사용 유흥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89년도에 사실은 아까 어떤 영세 농어민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500km 이상은 농사용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가 이제 사실 2004년도에 돼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사실 500km 이상 못하게 하니 490km로 해서 두개 쪼개서 쓰고 다 하시니까 어차피 관련해서 의미가 없다 해서 없앤 것이고요. 그리고 더 크게 뭐 합산화할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이해해 주셔서 팩트 체크처럼 말씀드리고 용도별 요금제도 마찬가지고 용도별 요금제는 어떤 뭐 정부 정책을 적용하기는 용이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어떤 전기를 사용 용도에 따라 비용용, 농사용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산업령에 따라서 다 정책이 펼치기 때문에 이제 적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면에는 저희 현장에서 볼 때는 전기가 이제 원가 차이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언제 쓰느냐, 낮에 쓰느냐, 밤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패턴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산업용 같이 크게 대용량으로 쓰느냐, 뭐 마지막에 쓰느냐, 혜택같이 쓰느냐 이렇게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부합 패턴의 차이를 반영해서 한 게 왜냐면 같은 비슷한 그 업종은 비슷한 부하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반영해서 만들자 했던 게 용도별 요금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반영하기가 용이하니까 상대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던 거고요. 그러면서 용도 요금제가 적용됐던 거라는 거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원가 연결 요금제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한전도 이제 한전이 전력회사로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중국으로서 모든 에너지 사오는데 어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기 요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기 요금 조정이 지연되다 보니 뭐 예를 들어 140불까지 유가가 올랐을 때는 조정하지 않고 40% 떨어질 때 조정하게 되고 그런 시그널이 제대로 가진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왜곡된 부분을 고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로 인해서 국가적인 비효율도 많고 그런다 해서 이제 그 부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이제 연동제를 통해서 바로 수입해온 한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적기에 요금을 반영해서 시그널을 주자 그런 시대를 이제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죠? 사실 이 어떤 연료비라는 건 아시겠지만 어느 용도가 누가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킬로와트당 사용하는 변동비이기 때문에 1킬로와트 사용할 때마다 변동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정액 조정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월부터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저희가 3원을 인하했거든요. 연동하면서 사실은 유로만 따지면 사실 되게 엄청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거꾸로 보면 작년에 3원을 내렸을 때 평균 2원을 2% 인하지만 농사용은 4.5% 인하가 된 거거든요. 그런 어떤 퍼센트 거꾸로 아이오가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한전의 상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제 입장이 있으니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저희도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저희가 도매 가격에서 사온 게 평균 250원 정도 사와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사용 값 같은 경우는 20원에 23원에 팔고 있고 농사용 일 같은 경우는 4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70원이었고 사온 가격이 작년에 90원이었는데 지금은 250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고 저희들도 그거를 이제 어떤 이런 국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 이 에너지 줄이기 위해서 에펠탑 같은 데도 야간 조명 없애고 있고 그다음에 실내 온도 하다못해 샤워 시간까지 횟수까지 제한하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 같이 그런 지혜를 모아서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좀 어떤 각자 어떤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분 비용에 대한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하고 많이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자부 강경택 전력시장 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저희 본가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본업으로. 말씀하시는 게 남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잘 체감은 못하지만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상 우리도 역시 전쟁 중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둘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에너지 시장에서는 사실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발전용 연료 LNG하고 석탄의 연료 가격이 1년 사이에 3배, 4배씩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한전에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전력 도매 시장에서 발전사와 한전 사이의 전력이 거래되는 가격이 역시 연료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수백 원이 지금 한 250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지도 몰라요. 더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를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낼 거냐? 결국 사용자가 내는 거는 맞거든요. 그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그 요금을 내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누가 내겠어요? 사용하시는 분이 안 내면 누가 내야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하시는 분이 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에 발제해 주셨듯이 우리가 전기요금 체계를 용도별 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용도별로 어떤 요금을 차등을 두고 있지만 용도별 차등을 둔 취지가 어쨌든 농사용 요금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영세농의 지원을 위해 영세농의 어떤 경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농사용 요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 농사용 요금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용량이 지금 1000K까지 농사용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1000K까지 다 쓰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절반이 500K를 쓴다. 500K를 쓰시더라도 계약 용량만으로 일반 주택의 한 150가구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 용량이고요. 전력 사용량으로 치면은 저희가 봤을 땐 일반 가구의 주택은 전력 사용량이 뭐 24시간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뭐 적게 쓸 땐 적게 쓰고 많이 쓸 땐 많이 쓰고 이런 패턴이고 농사용 같은 경우에 뭐 펌프라든지 아니면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 전력이 일정한 편이어서 계약 용량 기준으로는 한 1,500가구 정도가 쓰는 계약 용량이지만 전력 사용량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한 500가구, 600가구 정도의 전기를 농장 한 곳에서 쓰시는 거예요. 농장 한 곳에서. 농장 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지금 제가 제 고향도 시골이거든요. 제 고향 마을이 채 500가구가 안 될 거예요. 한 마을에서 한 마을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농장 한 곳에서 더 많이 쓰고 계세요. 그게 영세농 지원이라는 목적 아래 농산용의 타이틀을 달고 원가보다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지금 요금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이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태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바뀔 수밖에 없고 왜 바뀔 수밖에 없냐면 그 상황을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지경이 온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1년 사이에 연료비가 3배, 4배 오르고 전력시장 도매 가격이 몇 배씩 오른 상황이 한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한전 뭐 뉴스에 많이 보시잖아요. 한전이 뭐 올해 예상 적자가 30전에 몇 전에 말하잖아요. 작년에 4.9조, 작년에 한 5조 정도 적자였고요. 그 전에는 작년에 5조 적자가 나기 전에는 역대 최대 적자라고 해봐야 채 2조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회사예요. 근데 1년 만에 작년에 5조 6조 가까이 적자가 났고 올해 30조 가까이 적자가 나고 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상황이 어떤 지금 영향들을 미치고 있냐면 지금 뭐 레고랜드 많이 들으셨잖아요. 레고랜드 한전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레고랜드는 그냥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의 아주 사소한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오늘도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하고 같이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하면서 한전체가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쩐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는데요. 지금 다시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지면서 다져가고 있는데 원가가 250원 이렇게 된 거를 40원, 50원에 받아가시는 게 그게 과도하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나머지 사용자분들 결국 이제 농사용에서 부담을 못 하시면 다른 사용자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돈 어디 안 가요. 결국 누가 부담을 해야 될 돈이거든요. 누가 부담을 할까요? 누구한테 부담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250원이 원가이고 요금을 50원만 내면 나머지 200원은 누가 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 200원은 누가 내야 될 것 같아요? 공동 부담. 누가요? 같이. 같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차지한 농사용은 4%에 불과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발언 좀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가면 아까 이제 뭐 시설을 뭐 등유를 사용하실 때 전기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계속 이 농사용 전기요금이 이 낮게 책정된 부분이 저희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 정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소비 구조를 계속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 구조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이 제가 저 말씀하고 제가 발언 기회를 따로 드릴게요. 드릴 말씀이 더 많고요. 과장님 계속 하세요. 예. 그래서 소비 구조를 계속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에너지원을 어떤 똑같은 목적의 에너지원이 있을 때 에너지 이제 용도가 있을 때 그 연료를 뭘로 사용할 거냐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계속 사실 잘못된 선택을 계속 누적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또는 더 큰 위기를 부르는 그런 문제가 예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에도 어떤 시장 원칙이라든지 원가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떤 가격이나 요금 같은 거는 원칙에 맞게 부과를 하고 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에 맞게 부과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금이 인상되거나 또는 부담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농사용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를테면 쪽방촌, 뭐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하기에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어려운 부문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원가가 이만큼 올랐으니 그냥 부담하세요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별도의 정책. 이게 요금을 왜곡시키고 요금의 원가를 반영시키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연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그게 누적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시키고 이런 문제를 누적시키는 것보다는 가격은 제대로 반영을 하고 그 제대로 반영된 가격이 어떤 본인의 부담 능력이나 여건에 미쳐 봤을 때 버겁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조를 해줄 거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오늘 이 자리에 농림부와 해수부가 왔었어야 돼요. 농림부와 해수부가 와서 지금 국제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돼서 지금 에너지 비용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농가와 어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농림부와 해수부도 고민을 해라 라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에너지 시장에서 접근을 하면 저희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정말 할 말이 많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전이 과거에는 한전이 여유 있을 때 한전이 아주 적자가 많아봐야 2조내 3조내 이럴 때는 그냥 한 해 두 해 꼭 참으면 돼요. 한 해 두 해 꼭 참고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한 해 지금 올해만 30조 적자 전망된다고 해요. 내년에도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된다? 내년에도 30조 적자하면 진짜 한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회사한테 요금을 갖고 더 뭘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제가 보기엔 뭔가 타겟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한전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이미 올린 요금을 인상된 거를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걸 처리하려면 한전 스스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순간 그 이사들은 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해요. 당연히.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건 배임죄에 당연히 해당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에너지 시장의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고 되게 누적적으로 문제가 쌓여 있어서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한전의 상황이라는 게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요금 인상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요금 인상을 덜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하기에는 지금 한전이 지금 거의 이만큼 차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방식의 해결책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나오기 어렵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해수부와 농림부가 왔었어야 되고 해수부와 농림부 차원에서 과연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국제적으로 이런 어떤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농민과 어민들의 현실을 어떻게 타개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농림부와 해수부가 답을 줘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산자부 과장님 말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래서 쟁점을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 쟁점에 대해서만 서로 얘기하고 토론을 마치는 걸로.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이 산자부의 입장도 듣고 또 한전의 그 설명도 우리가 듣고 저희 입장도 이렇다고 하는 걸 분명히 이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의 취지가 우선 크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의 대안도 산자부나 한전에서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는 그건 실무처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논의의 여지를 두는 걸로 하고 우선 전남 비대위 위원장님 말씀 먼저 제가 청해 듣고 이게 내가 여기를 뭐하러 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아까 우리 과장님, 산자부 과장님 한전이 목 위에까지 차 올라가지고 레고랜드까지 말씀을 하실 때 참 그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 우리나라 정부가 40여 년간 우리 어민들한테 이것은 정말로 국민들한테 최고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해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한다. 라고 했던 게 40년 전입니다. 그럼 제 나이가 지금 72이니까 제가 대학을 막 뛰어나와가지고 시작을 했던 이 아주 초보 단계의 사업입니다. 광의 양식업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작은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해왔고 왜 부침이 없었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원래 뭐 한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입니다. 이게 따져놓고 보면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서 안 그렇습니까? 전기가 남아 돌면 이놈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의 전략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기료가 올라오니까 다 자른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오늘 답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이 답을 들으려고 완도서 새벽에 서울까지 올라왔을까?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참 제 자신이 오늘 처연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는 뜻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니까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의를 합시다. 저희들은 하나의 어민이기에 앞서서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는 공직자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측면, 또 안 되는 측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산자부 강 과장님 주장의 요지를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한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요금제 중에서 그 중에서도 농사용 전기요금의 그 제도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에 왜곡을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전기 자원이 배분되는데 역행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토론을 우리가 주제로 다루기에는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말은 국가의 농업보호정책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필요하냐 하는 주제까지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농사용 그 전기요금 인상이 그래도 산자부 과장님은 그 원가주의나 이런 요구 원칙에 맞지 않은데 여지를 열어두신 거는 오늘 이 자리에 해수부나 농림부가 왔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물론 그런 부처들하고 협의 과정이 거의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처 간의 정책 의견이 다를 때는
뭐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시고 산자부 과장님의 아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를 전부 통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의견 정도로 여러분 발언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공박을 하거나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을 한 두세 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실 분 누구 계십니까? 예, 먼저 하시죠. 저는 이런 자체를 요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뿌리가 잘못됐다. 이것은 뭐냐면 이 자체는 농업인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이 정책을 어떻게 이어받는 주장하는 것이지 여기서 가격 갖고 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우리 어민의 장애 정책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펼쳐왔던 그 길을 말살 정책으로서 쌍그리 무시한 처사를 규탄한다. 진짜 이것은 우리의 저렴한 전기 사용료 4% 갖고 40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유가 상승 요인에서 이변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만 혜택 받습니까? 지금 기업에 주는 단가는 얼마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 어민도 국민의 행복 추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던 농어촌을 위해서 이런 특히라도 줘서 FTA 체결하면서 어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체결해서 전기요금을 하향 준 것입니다. 우리만 비록 받았습니까? 이 40조는 같이 공동 분담한다면 우리 이해갑니다. 왜 우리에게만 산업용 이런 부채 책임이 없습니까? 같이 공동 분담한다면 지금까지 펼쳐왔던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중에서도 정의와 공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을 위한 정책을 상그리 넘기시고 이런 말살 정책을 쳤다면 지도 코너에 버리면 돌아서 고향한테 달라듭니다. 여러분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정책적인 것보다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법을 생활해서 큰 틀에서 짜야지 지금 우리가 혜택 보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왔던 그런 정책들을 농업을 위한 정책들을 이어받아서 같이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논해서 우리도 그런 뼈아픈 고통을 겪고 와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크게 혜택 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차적으로 타당성 있는 인상 요인이라면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자부의 강경택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전 직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산자부의 직원입니까? 좀 묻고 싶은 거죠. 제가 오늘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나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이거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산업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왜 용도별로 요율별로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액 일변적인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 제가 그거를 그냥 저도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요. 아니 잠깐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전기요금을 담당하지만 농림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뭐 해수부는 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도 봤을 때 지금 예산국회 예결위가 지금 막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요금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지금 예산국회에서 각 정부 부처들이 소관하는 정부 부처들이 농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농산업이랑 수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처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건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사장님 그건 우리가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면 되는 걸 당신이 왜 얘기해? 아니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요지는 왜 금액 일변도를 올린다는 하는 것이고 예.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그러면은 길거리 단안 좀 사업장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왜 40년 동안 요율적으로 이렇게 전기세를 올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전기 요금이 지금 산업용도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요 질문만 정확하게 팩트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 직권으로 발언 그만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발제도 했잖아요. 이번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올린 거는 2부 요금제에서 있어 변동 비만을 반영한 어찌 보면 지금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서 아주 일부만 이렇게 적용한 연료비 연동제를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한 건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과장님? 이러면 정액 요금을 계속 일률적으로 올리실 겁니까? 그럼 차등 요금제는 전혀 고려 안 하실 겁니까? 전력시장 과정으로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사실 일률적으로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차등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용은 2.5원 올렸지만 나머지 산업용하고 일반용 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혹시 두 종류 했고 네 종류는 올렸고요. 저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고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번에 농업용은 2.5원 오른 거고요. 산업용 을과 일반용 을은 11.7원을 올렸습니다. 모르시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차등 조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지난번까지 똑같이 올리다가 우리가 시끄러운 데를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냉정하게 그러면 각 용도별 전기 요금을 농사용은 몇 프로 올렸고 농사용 을은 몇 프로 올렸고 이렇게 발표를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실제로 정액 요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인상률이 너무 차이 나서 부담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아까처럼 용도별로 그 정액 요금을 그 두 종류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점 그렇게 올린 거는 있지만 대다수가 어쨌든 4.5원, 4.5원 하고 나중에 2.9원인가? 2.5원, 2.5원 추가로 해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이유를 안 밝힌 게 아니고 아까 모두 말씀드렸듯이 이 변동비 연리 가격은 킬로와트아워당 변동에 따라 조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킬로와트당 모두 중계해서 동일하게 올렸고 몇을 올렸다라고 발표한 것이지 굳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어차피 뻔히 아는데 뻔히 알지 않아요. 예를 들면 4월달에 올렸을 때도요. 인상률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공평한 것처럼 보여서 그냥 넘어갔고요. 이번 10월달에 왔을 때라야 이게 요금이 흔들거리는 것들이 보이는 분들이 제보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난 어쨌든 산자부가 꼼수 쓴 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 일부러 뭐 인상률을 뭐 안 보이게 하려고 하실 거나. 그럼 이번에 용도별로 올린 거예요. 전부 계산해서요. 퍼센트 정리해서 한번 발표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그거는 했고요. 또 마지막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우리가 아까 영세농업인이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한전이 쓰고 있는 용도별 차등 요금제에는 정확하게 저소득층이라는 표현 썼고요. 농어민 보호라는 표현을 썼지 영세농업인 보호 그런 말 없습니다. 한전의 네? 장기 대책에 보면은 아닙니다. 그냥 한전이 공식적인 차등별 그거는 내 자료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용어가 용도별 차등 요금제의 취지는 저소득층, 농어민 보호
이렇게 돼 있지 영세농업인 보호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과장님인가 차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우리 에너지 전환 포럼 석광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수입업자 중에 중국산 뭐 고추를 냉동 고추를 수입해서 저도 예전에 농사를 그쪽 해서 좀 알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부분적으로 시정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전이 전기요금을 이렇게 그 어떤 용도를 적용해서 부과할 때 정확하게 이게 농사용 을을 우리가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갖고 하고 있는데 중국산 고추를 냉동 수입을 해서 그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 한국 시장이 풀어버리는 그런 분들한테 전기를 준다고 하는 거는 FTA 협정할 때 그런 취지로 저 농사용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전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 같은 걸 해가지고 농림부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어떤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확보해서 고추 냉동 수입업자들이 농사용 을 전기를 쓰도록 방치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막아주셔야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전체 농업에 대해서 농사용 을 전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한 말씀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발언 듣고 토론을 마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20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한 번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이 안 되니 당연히 개선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 문제가 농사용 전기요금의 보조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금이 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구매력이 높은 시설 농가에게 다 간다는 거예요. 양식 육상 양식업 아니면은 시설업의 농가한테 다 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농가가 지금 200만 호, 그러니까 이 저기 한전 계량기 기준으로 200만 호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지금 지금 현재 한전 농사용 전기요금 가지고 보조금을 그 300kW 이하로 나누는 이하의 소비자들을 농가 소비자들을 보면은 그게 한 196만 199만 뭐 이렇게 됩니다. 199만 원, 99.4%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호당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냐면 작년 실적을 보니까 37만 원이에요. 지금 농사용 전기요금 돌아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고초농사 짓고 뭐 이런 분들한테 실제로 가는 게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300kW 이상 지금 지금 쓰시는 분들이 얼마를 받으시냐면요. 그 8,000호인데요. 8,000호면은 전체 농가의 0.8%입니다. 맞나요? 0.4%죠. 0.4% 죄송합니다. 0.4%인데 호당 5,700만 원 연간 전기요금 지원으로 호당 5,700만 원씩 가요. 그리고 그걸 다 합치면은 그 0.4%가 전체 지원 그 요금 보조의 40%를 가져가는 겁니다. 네?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은 원가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별도의 보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유럽은 별도로 중소상인이라든가 농업인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걸 요금을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전기요금, 가스요금 천문학적으로 오는 거 그냥 놔두고 대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보조를 한다는 거죠. 그건 에너지 쿠폰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야지 이런 왜곡이 일파만파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너무 막 털어놓듯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혹시 제 드리는 말씀 중에 생각하시는 바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정말 솔직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그 에너지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뭐 단순히 농어민 생계 차원뿐만 아니라 뭐 우리 식량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해수부하고 농림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과연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농어민들의 어떤 이런 경영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제가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뭐 부족한, 그러니까 성에 안 차는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제 좀 뭐 아까 좀 그렇던데 그러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제 취지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과장님 말씀의 취지에 이어서 해석을 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산자부 과장님께서 전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적정하지 않았느냐, 아까 그 취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겠냐 하는데, 그래도 여기 1차 산업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한다 하는 정도의 발언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타겟을 잘못 잡았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서적으로 확 돌죠. 예.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겟을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모인 거예요. 글쎄요. 그다음 우리 김성호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좀 이래 개인적으로 많은 지식들을 저희한테 주겠다는 생각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찬재는 용도를 찾은 경우인데도 분명히 농업에 대한 보호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기요금 올라가는 기분에 보면 우리 지금 앞에 계신 분들 1차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전기요금을 동결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도 한전이 어려우니까 정부 실책에 따라 올리겠다는 말이죠. 올려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연가비 요번에 20% 올랐고 교육력이 13%, 일반력이 18% 올랐고, 그런데 농가용전기 가격이 35.9%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농사인들이 사기에 서고 있다는 건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그 농민 정책에 따라서. 하지만 이건 오름폭이 36%나 올라서 어가의 경영에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그게 오니까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어느 정도 일부러 올리고 단기적으로 올렸으면 어떻겠나 하고, 이런 우리 어민들이 애초에 농민들하고 애초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겟을 잘못 잡았다. 왜 우리 산자부한테 얘기하느냐? 해수부하고 농림축산부에 얘기해서 어원들을 동원해서 이번 예결에 예산을 잡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런 취지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최소한 산자부는 우리는 산자부 국민 아닙니까? 산자부가 됐다 하면 그러면 오늘 최소한 농업위원회 의견 수립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오름폭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농사용 전기가 너무 사다고 생각하는데 오름폭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불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수긍해보십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오늘 완전히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정부는 1차 산업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호받고자 하는 목적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FTA라든가 우리 CPTP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자간 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봐오면서 계속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보호해주겠다. 전기세 동결해주겠다. 그리고 공급 만들어서 우리도 해주겠다. 농어촌 정책 자금도 만들어주겠다. 정부에서 다 해준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도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산자부에서도 아까 좀 실망스러운 게 그럼 CPTPP 가입할 때 산자부에서 언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수부하고 상의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해서 하려는 우리 농업인들이 진짜 우리 방말로 대가리 깎아가면서 밥아먹고 추워가면서 그 산자부 사업회가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분야도 농업과 어업인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가 오고
그 도산의 위협이 취할 것 같으면 찬자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농림부와 해수부를 불러서 전기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농림부와 해수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보자고 부처 간의 협력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협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발표를 하고 농민들에 대해서 한다면 과연 오늘같이 우리 이 포항에서 진도, 왕도에서, 제주도에서 이 국회까지 오겠습니까? 이런 분야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정부 중앙부처에서 부처가 생각도 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인 거 큰 핵심과 밑에 따라가는 것들이 같이 가지 못하니까 이런 분야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정부 부처 간에 뭘 하더라도 그 이해 관계 부처와 좀 더 많은 협력을 좀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또 마지막에 또 잘 해명도 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가 어쨌든 그 향후에 문제 해결의 대안들이 이렇게 도출될 수 있는 중요한 전 기점이 오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요금전략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무자 선에서 이 자리에서 하시지 못할 그런 생각도 안에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돌아가서 경영진과 또 우리 과장님은 또 장관님께 이렇게 보고도 좀 잘 해주실 걸 우리가 기대하고 또 저희들은 또 여기 계신 비대위 관계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건 다 똑같은 생각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하도 오늘 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멀리 저 완도에서 또 함양에서 이렇게 쭉 와주신 많은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윤상현 부장은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만 오늘 이 토론회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